울산 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1도로 올 들어 처음으로 열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통영 아르미 사건 이후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전복 양식장을 덮쳐 어린 전복이 집단 폐사하면서 피해 보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지역 정가도 경선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밤사이 울산의 최저 기온이 25.1도로 밤새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34도까지 올라 기록적인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대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영 한아름양 살해 사건 이후 울산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학부모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성범죄자에 대한 실태는 제대로 알 수 없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울산 지역 성범죄자를 검색해봤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거주지가 울산인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무려 39명에 달합니다. 중구 17명, 남구 10명, 울주군 5명, 동구 4명, 북구 3명으로 중구와 남구에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는 지난 2010년 4월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만 나와 있어 그 이전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는 알 길이 없습니다. 등재되는 거는 2010년 4월 15일부터거든요. 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3자가 알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울산 지역 성범죄 우범자는 모두 409명으로 열람 가능한 성범죄자 수와 큰 차이가 납니다. 옆집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여부조차 알기 힘든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들 애들도 조심도 시킬 뿐더러 저희도 경각심도 갖게 되고. 다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도 모른다면은 이제 계속 발생하지 않겠어요. 전문가들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함께 범죄자 교육이 동시에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름이 사건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아름이 할머니를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성인에 대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고지 제도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아름이 사건이 울산에서도 일어나지 않을지 시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폭력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권을 챙겨왔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 수십 명이 줄지어 호텔에서 해수욕장으로 향합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에게 90도로 인사를 건넵니다. 웃옷을 모두 벗고 바다로 뛰어들어 수증기마전을 벌입니다. 3년 전 결성한 전국연합파란 폭력 조직으로 서울 천호동 일대와 경남 거창과 합천 등 4개 지역 조폭들이 뭉친 겁니다. 다른 조직과의 충돌 땐 모든 조직이 전국적인 출동 태세를 갖춘다는 행동 강령을 마련했고 19차례 단합회 등을 통해 지휘 통솔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조직을 바탕으로 보도방과 불법 게임장 등을 독점 운영하며 3억 6천만 원어치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채업자였던 46살 한모 씨는 경찰 단속으로 세력이 약해진 범서방파와 오비파의 빈자리를 노렸습니다. 건설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지방 조폭들을 끌어들인 뒤 조직원 73명을 거느린 거대 폭력 조직의 두목자리에 올랐습니다. 기존 큰 조직이 경찰의 단속으로 구속되고 조직이 와해되고 하면 신흥 세력이 또 세력을 모아서 어떤 폭력 조직을 형성합니다. 서울은 나름대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가시하고 지방에서는 서울 쪽의 폭력 조직과 연계해서 서울로 진출하는 경찰은 이미 구속된 두목 46살 한모 씨 외에도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한 한편 달아난 조직원들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경찰이 자매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27살 김홍희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사건 발생 시가 흉기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와 김 씨의 시상이 담긴 공개 수배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현재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용의자 김 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신고 보상금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 김 씨의 승용차가 북부 강동 쪽으로 간 사실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전복 양식장을 덮쳐 어린 전복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법적 대응과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소생면의 한 전복 양식장입니다. 해녀들이 잠수해 바닷속에 어린 전복을 걷어올립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빈 껍데기만 나옵니다. 이거 중간에 껍질이 전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이거 한국은 많이 내려와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껍질이 요 중간에 가보면 제법 있어요.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신고리온전 사태 공사장의 토사가 2km 떨어진 전복 양식장까지 흘러내린 것입니다. 어민들은 유출된 황토로 인해 이 일대 20헥타르의 양식 중인 어린 전복들이 모두 폐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우로 온 바다가 황토로 뒤집혀서 저희가 살포한 전복이 전부 폐사를 하였습니다. 실제 사태 공사 현장의 침사지는 구더기를 얕게 만들어 비가 많이 오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침사주 물을 정화를 해서 가야 되는데 우수량이 많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흘러가는 부분이 일부 좀 있었던 사실이에요. 국도 31호선 신설 공사장의 토사도 흘러간 것으로 보이지만 시공업체들은 토사 유출 사실만 인정할 뿐 피해 조사와 보상은 소극적입니다. 종폐를 넣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바다 속이 되다 보니까 일반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실력 행사를 할 방침이어서 전복 집단 폐사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시행 100일째를 맞은 승용차 요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하루 30대씩 참가 차량이 늘고 있는데 10%에 달하는 초기 탈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주부 하정임 씨는 일주일에 하루씩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울산에 교통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하는데 동참하려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15,000대로 시작한 승용차 요일제 참가 차량은 100일 만에 18,000대, 하루 평균 30대씩 늘었습니다.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할인 가맹점이 159곳으로 늘었고 승용차 요일제 전용 카드까지 출시될 예정이어서 혜택은 더욱 늘어납니다. 100일 동안 기름값 11억 원과 교통 혼잡 비용 6억 원 등 모두 17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도 큰 성과입니다. 내년까지라도 2만 명 정도만 확대되면은 연간 100억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로 뛰는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승용차 요일제에서 탈퇴한 차량도 2,0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탈퇴 이유는 운행 금지일을 5번 이상 위반한 차량이 900대, 다른 지역 전출 500대, 자진 탈퇴 400대 등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함께 도입한 대전에 비해 가입 차량이 3배나 많은 울산. 초기 탈퇴자를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환경도 살리고 비용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울산 공장을 견학한 방문자가 6만 3,8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내국인의 경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찾고 있지만 최근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방문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1사 1교 자매 결연을 맺은 15개 학교와
인근 21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희망 키움 교육 인프라 지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사회공헌기금과 임직원들이 모금한 지원기금으로 대상 학교에 책과 노트북 등 물품과 급식비 등 모두 2억 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SK그룹은 여름방학 기간 학교 급식 중단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 1,400명에게 도시락을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은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에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급식센터 14곳에서 도시락 3만 4천여 개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28일까지 250개 우수협력사에 감사장과 함께 수박 만여 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03년부터 해마다 차량 보수용 부품 납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우수협력사로 선정해 감사장과 수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울산 앞바다에 고래떼가 연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3번 출항에 한 번꼴로 고래를 볼 수 있게 되자 고래바다 여행선 예약도 연일 매진이라고 합니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래떼가 울산 앞바다를 수놓고 있습니다. 참돌고래 수백 마리가 고래바다 여행선과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듯 군무를 펼칩니다. 미리 연습이라도 한 양 대여섯 마리씩 호흡을 맞춰 점프를 하기도 합니다. 배 안을 가득 채운 관광객들은 손에 잡힐 듯 장관이 펼쳐지자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지난 4월 첫 출항한 고래바다 여행선의 올해 고래 발견율은 30%. 냉수대가 발생한 지난해 발견율 10%와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셈입니다. 정어리라든가 고등어, 그다음 이런 그 고기들이 주위에 수온이 높아지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록도 나타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처럼 고래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2년 전 27%이던 외지인 비율은 올 들어 34%로 늘었고 올해 관람객 가운데 18%는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목격한 고래는 낫돌고래 5천여 마리와 밍크고래 3마리 등 모두 2만여 마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에서 뛰노는 고래를 만나기 위한 예약은 벌써부터 줄을 잇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는 고구마꽃이 북구 농소삼동 동천간변 텃밭에 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중남미인 고구마는 일조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곳에서만 꽃을 피우지만 최근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연보라색의 꽃을 수십 송이나 피웠습니다. 고구마꽃은 행운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으며 춘원 이광수 선생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또 1945년 해방 때와 1970년 남북 공동성명 발표 직전에도 고구마꽃이 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지역 정가도 경선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울산에 별도 연설회 없이 오는 27일 부산에서 울산과 부산 합동연설회가 열림에 따라 유력 후보의 울산 방문 등을 통해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 경선에서 선거인단 7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오는 26일 울산 지역 순회 경선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울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3,047가구이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1,899가구로 전달에 비해 14%와 10%씩 감소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양호한 데다 최근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분양 할인폭이 확대되면서 미분양이 다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지역에서 신규 부도업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어음 부도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0.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어음 부도율은 올 들어 최저치인 0.04%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신규 부도업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3월 부도난 일성의 어음 교환이 일단락되면서 부도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